네, 저희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C4D에서 모델링을 해준 오브젝트를 서페에 불러와서 직접 페인팅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임포팅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그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리소스를 가져오면 되는데 저희는 보통 익숙한 FBX나 OBJ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저는 FBX로 항상 가져와 주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임포팅 해주실 때 주의해 주실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간 요런 게임기 모델링을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는 요런 식으로 뭐 스크린 쪽 하나, 버튼 하나하나, 베이스 하나, 요런 식으로 메쉬를 나눠서 색칠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아까 우리 샘플을 봤던 것처럼 그 샘플도 이제 머리통, 몸통, 그리고 베이스 쪽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텍스처 세트가 레이어처럼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는 메쉬를 나눠가지고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메쉬를 나눠가지고 불러와 주게 되면요. 서페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의 UV로 퉁쳐가지고 레이어가 안 나눠진 채로 그냥 이렇게 가져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페는요, 이렇게 텍스처 세트를 인식을 할 때 이 메쉬의 조각조각을 토대로 인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머테리얼 태그를 토대로 인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눠주고 싶을 때 이렇게 메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페에서 나눠주고 싶은 메쉬를 토대로 따로 머테리얼 태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보기 편하게끔 머테리얼을 하나씩 만들어서 색깔을 다 다르게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스크린 쪽 하나, 버튼 하나, 베이스 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텍스처를 가져와 주고 싶으시다면 C4D 안에서 머테리얼을 조각조각 다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원하는 대로 나뉘어서 가져와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저희는 오늘은 이 간단한 모델을 토대로 작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따로 불러와 주고 싶은 레이어 하나하나에 새로운 머테리얼을 추가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주고 넘겨주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머테리얼을 따로 분리를 해서 태그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걸 FBX로 넘겨주시기 위해서는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 좌측 상단 파일의 익스포트에 보시면은 여기 FBX 파일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FBX 오케이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저는 요 파일을 어디다가 넣어놨냐면 이센셜 폴더 요 스튜디오 씬의 FBX 폴더 안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C4D 안에서 저장한 FBX 파일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까지 C4D에서 해줬다고 치고 서페에서 불러오는 것부터 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페 불러와 주신 다음에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요. 좌측 상단에 파일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속성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려면 확인이 안 눌려요. 왜냐하면 무조건 서페는 어떤 오브젝트를 칠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무조건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파일 메뉴에 바로 옆에 보면 선택 셀렉트라고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C4D에서 익스포트 해준 이 FBX 파일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FBX 파일을 찾아서 오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불러올 수 있게끔 확인, 확인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설정 값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노션에다가 쫙 정리를 해두기는 했어요. 조금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건데, 지금 불러오실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설정 값이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무리 없이 불러와 줄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조각당 접선 공간 계산을 눌러줬고요. UV 타일 설정에서 첫 번째 걸 활성화 시켜줬는데, 뭐 요거 활성화 안 시켜주셔도 잘 불러와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조각단 접선 공간 개선 요거는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신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C4D에서 보고 있던 파일이 잘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C4D에서 이렇게 총 4개의 머테리얼로 오브젝트를 나눠 놨는데 이 머테리얼 태그에 따라서 여기 텍스처 목록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눌러보면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 시업이 조금 빠듯해서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 레이어 창에서 칠하기 레이어나 브러쉬 레이어로 색칠을 해줬던 것처럼 한번 익숙해지는 거를 목표로 좌측에 있는 요 3D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느낌으로 한번 칠하는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얹어주시기도 하고 혹은 그 위에다가 아까 살펴봤던 다양한 브러쉬들을 토대로 얹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기계를 한번 페인팅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7분인데요. 한 17분 정도까지 진행을 쭉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막히시는 내용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Shift 키를 누르면서 우클릭 해갖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라이팅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 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약간 메탈릭한 걸 기준으로 작업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Shift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서 빛의 세기 방향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작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아이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저희 지금 하시던 것까지만 하고, 직접 이제 익스포트해서 C4D로 이제 이 질감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예쁘게 칠해줬다면 이거 그냥 통으로 그냥 C4D로 불러오면 좋겠지만 C4D와 서펜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텍스처를 다운을 받아서 C4D에서 노드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될 거냐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우리 이거 인터넷에서 에셋 다운받거나 노드 연결해줄 때 굉장히 익숙한 조합이죠. 익숙해 보이는 조합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칠해준 레이어마다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해주게 될 건데, 뭐 베이스 컬러라든지 하이트라든지 메탈 같은 소재 활용하신 분들은 이런 메탈릭 레이어도 있을 거고요. 노멀 러프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성화시켜주고 싶은 텍스처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는요, 제 마우스를 따라오시면은 지금까지는 여기 우측 상단에 이 브러쉬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텍스처링을 해주는 레이아웃으로 활성화시켜줬는데 그 옆에 보면 이런 크루아상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왜 아이콘 모양이 크루아상이냐면 C4D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개념인데 이렇게 텍스처를 저장해주는 과정을 베이크라고 불러요. 베이킹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귀엽게 아이콘이 크루아상 모양이고요. 자, 이걸로 들어와 보면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득해지는 레이아웃이 뜨게 되는데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일단 텍스처 목록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던 텍스처들이 쭉 뜨게 되고요. 저는 이제 스크린은 C4D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따로 입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스크린에는 색칠을 안 해줬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 부분은 그냥 C4D에서 해결해야겠다 하시거나 딱히 필요가 없는 파트다 하시면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해제해 주시면은 저장하는 목록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메쉬맵 베이커라고 해서 우리가 저장해줄 이미지들을 속성 값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 저거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제가 노션에다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 베이크 파트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쭉 적어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디폴트인 상태로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오른쪽에 3D 환경이 보이는데 기껏 예쁘게 색칠해놨더니 그냥 또 클레이 상태로 돌아와 버렸죠. 아직 베이킹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상태로 우측에 보시면 선택한 텍스처 베이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나게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알아서 베이킹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면 좌측 하단에 베이킹 로그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해준 텍스처 하나하나 이렇게 잘 베이킹이 되었다. 이렇게 체크 표시로 쭉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 해주셨으면 옆에 있는 페인팅 모드로 돌아가기 눌러서 다시 이 화면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해준 과정은요, 도화지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뭐 베이스, 그 디퓨즈 노드, 노멀 노드, 하이트 노드, 뭐 메탈 레이어 노드 이런 식으로 도화지를 하나하나 세팅을 해준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서페, 파일 메뉴 들어와 보면은 텍스처 내보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처 내보내기 눌러보면요. 이렇게 역시나 내가 내보내고 싶은 텍스처 영역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스크린은 빼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출력 디렉토리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해줄 폴더를 선택해 주시는 과정이고요.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디렉토리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설정해 주셨으면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디폴트로 두시고 하단에 내보내기 혹은 익스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짜라란 내보낸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선택해준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텍스처가 내보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이제 C4D에서 노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페 마무리를 하고 이제 C4D로 넘어와서 우리가 방금 예쁘게 만들어준 텍스처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4D 열어주시고요. C4D 열어주실 때 그 제가 공유드린 폴더 스튜디오 씬 안에 1번 프로젝트 폴더 열어보시면은 제가 나머지 조금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거 세팅해놓은 요런 프로젝트로 하나 공유를 드렸어요. 요거 열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준 머테리얼을 생성해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미지를 각기 어디에다가 노드 연결을 해주셔야 할지는 기초반 때랑 심화반 때 계속 설명을 드려서 아마 전반적인 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쭉쭉 노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요 베이스 파트에 있는 머테리얼을 먼저 연결을 시킬 거고요. 저는 머테리얼 크리에이트에서 글로시 머테리얼로 아니, 죄송해요. 글로시 머테리얼 말고 머테리얼 크리에이트에서 유니버셜 머테리얼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니버셜 머테리얼이냐면 유니버셜은 이렇게 쉐이더 에디터 열어보면은 뭐 글로시, 디퓨즈, 메탈릭, 스페큘러 등등등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뉴가 활성화된 머테리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드 연결하실 때는 유니버셜에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노드 연결 시작해 보면요. 일단 이 알베도, 즉 디퓨즈,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해 주시는 곳에다가 여기 폴더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베이스 컬러, 베이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도에 베이스 컬러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러프니스에는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넣어주실 거고요. 노말에는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나중에 레이어 정리하실 때는 잠시만요. 레이어별로
베이스에 해당하는 폴더 만들어서 베이스에 해당하는 거 폴더에 한번 넣어주시고 두 번째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텍스처 폴더 만들어서 엘리먼트 폴더에 넣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노드 연결하기 쉬우실 거예요. 노말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스플레이스먼트 혹은 범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기초반에서 설명드리기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직접적으로 이 외형을 바꾸기 때문에 조금 애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범프에다가 넣어서 그냥 눈속임 해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프 맵에다가 이 하이트 맵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만약에 메탈릭한 느낌으로 재질감 작업해주신 분들은 이 메탈릭을 어디다 넣어주는 게 어디다 넣어줘야 되나 싶으실 텐데 저는 보통 여기 하단에 보이는 머테리얼 레이어 요거를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요. 메탈릭 넣어주셔야 되는 분들, 요 머테리얼 레이어 활성화 시켜주시면 여기에 애드 레이어 눌러보시면 메탈릭 레이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 메탈릭 레이어를 활성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머테리얼 레이어에서 메탈릭 레이어 활성화 시켜주고요. 요 썸네일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밑에 있는 이 레이어 오퍼시티에다가 저는 텍스처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검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마스크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눌러서 레이어 오퍼시티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베이스 메탈릭 요거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나서 그냥 요렇게 오퍼시티만 연결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우리가 색깔이 누락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그냥 은색 메탈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스페큘러 가장 위에 있는 스페큘러에다가 역시나 텍스처를 이미지 텍스처로 넣어줄 건데 여기다가 이제 방금 만들어 놨던 베이스 컬러를 또 입혀주시면은 요렇게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매테리얼 레이어가 좋은 게 여기 뭐 이런 러프니스 같은 파트 조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거칠기를 좀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런 필름 레이어 같은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고 훨씬 더 세분화해서 메탈릭의 파트 쪽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서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머테리얼 레이어 노드 한번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나머지 머테리얼도 빠르게 저는 노드 연결해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연결하진 않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노드 파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노드 에디터를 직접 열어주지 않고 바로바로 이미지를 연결시켜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노드 에디터 열어가지고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유용한 노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색감을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라이팅만으로 막 색감이나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지 자체의 색채라든지 색조라든지 밝기, 대비감 이런 거를 조절해주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 그냥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해주셔도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직접 여기 노드에다가 그런 노드를 하나 연결해서 활용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베이스 컬러에다가 요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노드 창을 띄워주신 다음에 우리 Shift C 눌러서 검색해 줄 수가 있죠. 요 검색해 주셔서 노드에다가 컬러 코렉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지금 노드 순서 봐주시면은 이미지가 하나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컬러 코렉션이라고 하는 노드를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활성화된 메뉴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뭔가 익숙한 brightness, 밝기라든지 휴, 색조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색조 바꾸면 색조 바뀌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막 saturation, 채도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주실 수가 있고 컨트라스트, 대비감이라든지 그레인 같은 거 좀 올려서 좀 노이즈 끼게 빈티지한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컬러 코렉션 노드를 활용하시면은 약간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좀 바꾸고 싶을 때 포토샵 열기 귀찮을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서폿 부분도 그렇고 노드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쭉 진행을 해야 돼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섬세하게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막 이런 부분 좀 막 깨져 있고 텍스처링도 예쁘게 안 돼 있고 그런데 천천히 해주시면은 지금 하나도 안 예쁜데 예쁘게 작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뭐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 이제 스튜디오 씬 세팅을 조금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후의 과정을 연결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이번 스튜디오 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뒷 배경을 알파로 남겨두지 않고 새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보여드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뒷배경에 이렇게 호리존 스튜디오를 하나 넣어가지고 각도가 어디에서 봐도 약간 이렇게 뒷배경이 살아있게끔 한번 메쉬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는요, 저는 기본 도형에서 꾹 눌러서 플레인을 하나 가져와 주도록 할 거고요. 이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게끔 크기를 싹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 가로, 세로 세그먼트를요, 저는 1, 3으로 둬야겠네요. 1, 3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가로 쪽으로 총 3개의 세그먼트가 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 에디터블 해줄게요. 자, 만약에 그냥 플레인을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그냥 90도로 두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마주하는 각도가 이렇게 90도로 딱 떨어지니까 씬에서 봤을 때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려고 호리존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터블 해주셨으면 이제 두 번째 있는 요거, 우리 엣지 선택할 수 있는 모드 있죠? 엣지 선택 모드로 넘어와서요. 가장 끝부분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호리존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형태감은 만들어줬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베벨 값이 들어가야지 이제 각도가 딱딱 안 떨어지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파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신 다음에 베벨 눌러서 베벨 값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리존 스튜디오를 빠르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자체의 위치나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절을 해서 카메라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없게끔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까지는 이렇게 호리존탈 스튜디오가 없었을 때는 조금 플랫해 보이죠. 이 씬 자체가 뒷 배경이 그냥 알파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 옥테인 스카이를 넣어가지고 그라디언트 같은 걸로 배경을 주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호리존탈 스튜디오를 넣어주시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배경부까지 이제 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그림자가 지면서 훨씬 더 이 씬 자체가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에 따라서 그냥 옵테인 스카이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이감 있게 라이팅 시스템을 좀 더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호리존 스튜디오를 빠르게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제가 이미 이렇게 라이트를 넣어왔어요. 요거 해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메인 안에 보면 라이트를 넣어놨는데 요 라이트에 따라서 살짝 요렇게 그림자도 지고 깊이감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이트 파트에서 제가 한 가지 개념을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고보 라이트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보 라이트냐가 뭐냐 하면 자, 요런 식으로 빛에다가 패턴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뭐 머테리얼에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주기나 했지, 빛에다가, 라이트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빛에다가 약간 지금 보이는 요런 형태의 혹은 이런 식의 고보 텍스처를 넣어주시게 되면 얘가 또 마스크 형태감으로 검은 부분은 빛이 없고 하얀 부분은 빛이 있게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에다가 텍스처를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본 라이트만, 에어리얼 라이트만 쳐줬을 때보다 이렇게 고볼 라이트를 활용해서 이미지, 그 빛에다가도 텍스처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퀄리티 있어 보이는 혹은 무드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넣어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아웃라이너 패널 열어보시면 제가 고보 라이트라고 해서 고보 라이트를 넣을 수 있는 라이트를 하나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고보 라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라이트에다가 이제 넣어주도록 할 건데, 이미지를 넣어주기 위해선 이 라이트 자체 말고요. 라이트에 붙어 있는 요 라이트 태그 있죠? 형광등 모양의 요 라이트 태그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요 태그를 눌러보시면 라이트 세팅이라고 우리 보통 광량, 파워 조절할 때 요거 눌러갖고 조절을 해줬었는데, 이 밑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고보라이트 넣어주실 때는 여기 텍스처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줬는데, 요 화살표 누르고 이미지 텍스처 눌러가지고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한번 활성화를 시켜줘가지고 밑에 바로 썸네일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고보 라이트 텍스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고보 라이트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은색, 하얀색으로 이런 알파 마스크와 동일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게 되고요. 제가 공유드린 위크6 풀에 가보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고보라이트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쭉 소스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시거나 각자 아트워크 작업하실 때 원하는 고보라이트 텍스처 활용해가지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하나 공유드린 텍스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넣어볼게요. 이센셜에 아마, 어, 안 나왔네요. 아마, 죄송합니다. 요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이센셜 말고 풀 폴더에 가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요 텍스처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다운받아서 넣어주실 분들은 넣어주셔도 되고, 나중에 여기에서 디스트리뷰션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창 모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고보라이트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라이트 자체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조금 더 씬을 발전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일단 고보라이트 개념까지 말씀을 빠르게 한번 드려봤고요. 우리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고 12시 정각부터 나머지 파트 컴포지팅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각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